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받고서 이렇게 억울하고 화가 나고 믿기까지 한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 안녕하세요. 원목인 돌품 식탐크루즈 최지혁 변호사 오늘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난 회차 영상에서는 홀로 남겨진 외로운 기러기였다. 그리고 양측 모두, 부모 양측 모두 신고자임자 지정을 거부하는 사례. 즉 혈압 수치가 굉장히 올라가는 다소 유쾌하기까지 한 내용의 영상들을 보여드렸는데, 오늘도 그런 사례들 무궁무진하게 보여드릴 수 있지만 조금 신고르기 하는 차원에서 이혼 유예를 끌어낸 저의 승소 사례를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승소에서 모든 재판에서 승소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좀 건전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그런 사례들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를 찾아주신 모든 의뢰인들이 이혼을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소송을 시작하시고 싶은 분들은 당연히 이혼을 원하시겠지만, 이혼을 원해서 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분이 있다면 알게 모르게, 전혀 모르게, 보통의 경우에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렇게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받고서 흔히들 이혼을 당했다고 표현을 하는 그런 분들도 동일하게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소장을 받으신 분, 즉 이혼 소송을 당하신 분들 중에는 이혼을 원치 않는 분도 많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 그러하고요. 또 여전히 배우자를, 본인이 실수는 했지만 여전히 배우자를 사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지키고 싶고 이혼을 원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조치라고 표현되어지는 소위 소장을 날린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한 경우에 사실 아무리 배우자를 사랑하고 어린 자녀 그리고 배우자를 위해서 가정을 지키고 싶다 손치더라도 과연 그 감정이 온전한 감정일지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늠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억울하고 화가 나고 믿기까지 한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 이런 경우의 사례들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책주의 vs 파탄주의. 유책주의냐 파탄주의냐 논란이 많은데요. 인터넷 보시면 아직은 유책주의다, 이미 파탄주의로 돌아섰다, 갑론을박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제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다놓고 말씀드리건데 우리나라 가정법원은 파탄주의에 가깝습니다. 아니, 이미 파탄주의에 입각하여 재판을 내리고 있는 것이 사법부의 실체이고 재판 실무입니다. 그렇다면 뚜렷한 증거가 없어도, 즉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이 인정된다면 파탄주의에 의해서 이혼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즉 실질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인정되는 이런 경우에 과연 이혼을 원치 않는 한쪽 당사자, 즉 피고 당사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을 겁니다. 나만 잘못한 거 아니다 라는 분들이 대부분이군요. 이혼을 원치 않는 당사자들, 이혼을 원치 않는 배우자께서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을의 위치에서 변론을 하셔야 됩니다. 아주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무슨 뜻인고 하니, 하고 싶은 말은 참고 이혼 결심을 한 상대방 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결심을 포기할 수 있도록, 다시 화합할 수 있도록, 다시 가정의 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이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해야 되는 것이 바로
피고 당사자, 이혼을 원치 않는 피고 당사자의 몫인 것입니다. 법원에서 도와주기는 합니다. 법원에서 무엇을 도와주느냐? 당장 빠른 이혼 판결을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상담 절차에 회부하게 되는데요. 그 상담 절차를 통해서 피고가 원고를 설득해라 라는 것입니다. 즉, 법원의 입장은, 가정법원의 입장은 시간과 장을 줄 테니, 즉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즉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 시간과 장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즉 법원이 직접 이혼 결심할 원고를 설득하지는 않겠다라는 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통계상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혼을 원치 않는 피고 당사자 때문에 상담 절차로 회부된 사례에서 제 통계가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30-40% 이상이 원고가 소를 취하고 이혼을 포기하게 됩니다. 법원이 직접 도와주지는 않습니다만 법원이 이혼 판결을 빨리 선고해 주지 않고 이혼을 원치 않는 피고 당사자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기회를 열심히 활용한 분께는 아내의 마음 혹은 남편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우리나라 이혼소송 재판 실무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피고의 노력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사례가 있고, 또 그런 사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법원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혼, 그것은 이제 이혼 소송을 취하게끔 하는, 포기하게끔 하는 사례들을 말씀드렸고요. 오늘의 메인 주제는 이혼 유예였습니다. 이혼 유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법원이 직접 이혼을 하지 않는 전제의 조정을 해주실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원고가 소취하고 소송이 끝나버리면 되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어렵게 소송 결심을 한 원고 입장에서는 그냥 소취화를 하면 마음이 불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도 원피고 양 당사자, 양 배우자가 어떠한 약속을 지키고 이행할 것을 판사의 결재에 의해서, 법원의 확인에 의해서 서로 약속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제가 했던 사례들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혼인관계 유지를 위해 원피고 당사자 모두 노력한다라는 조항은 반드시 포함됩니다. 하지만 혼인관계 회복, 혼인관계 유지를 위해 서로 협력하고 노력한다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겠죠. 물론 두 분 당사자는 노력하시겠지만, 구체적인 사례로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의 단독 명의를 아내의 단독 명의, 혹은 남편의 단독 명의를 남편과 아내의 공동 명의, 그 반대의 사례도 있겠죠. 아내의 단독 명의를 남편의 단독 명의, 혹은 공동 명의. 보통 이런 사례에서는 이혼을 결심한 사람을 달래주기 위해서 이혼을 원치 않는, 즉 이혼을 원치 않지만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당사자가 재산을 좀 양보하는 쪽, 재산을 양보하기보다 명의를 공유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육비나 부양비, 부양료라고 하겠죠. 양육비나 부양료를 적게 주었던 사람에게 최소 월 얼마 이상의 부양료를 보장해주는 그런 조항도 포함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례가 있지만 주로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행동들이 법원이 약속하고 법원이 보장을 했으니 이렇게 약속한 피고 당사자를 한번 믿어보라 라는 식으로 법원이 이행을 권고하고 강제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양측,
대리인인 변호사들에게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제가 부드럽게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조심을 끊어낸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오늘 그런 사례들을 소개시켜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지난번 회차에 비하면 조금 마음이 따뜻하셨나요? 이혼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가정법원은 이혼을 시키는 법원이 아니라 이혼을 말리는 법원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다만 원피고 양 당사자가 이혼을 동의하는 경우에만 치열하게 다툼이 일어나지 어느 한쪽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양측 변호사 그리고 법원에서도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원만하게婚姻관계가 회복되고 화합될 수 있도록 법원도 변호사들도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은 좀 가벼운 사례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